그동안 많은 예언가들이 인류 멸망, 지구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2000년 전에 스승 예수께서도 우리 인류가 어떻게 멸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지만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우리 인류가 지구가 멸망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가 멸망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총 인구가 80억이 넘습니다.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이미 정원 한도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인구 청소, 인류 멸망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구는 머지않아 그동안 많은 예언가들이 예언했던 그 내용대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멸망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류가 멸망을 하고 지구란 이 행성이 대청소가 일어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빠르게 녹습니다. 아마 20년 안에 이 빙하가 다 녹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 왜 위험한가 하면 얼음이 녹게 되면 바닷물이 해수면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이 땅이 대륙이 이 바닷물에 잠기게 됩니다. 예측하건대 10분의 1 정도만 남기고 모든 이제 땅 덩어리가 물에 잠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몇 년 후에 우리나라도 인천 지역 가운데 일부분이 이제 물에 잠길 겁니다. 한 10년 정도 후면 잠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지않아 사라집니다. 바닷물이 이제 차오르기 때문에 사라진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그 재래가들, 투자들은 이미 이제 다른 지역에, 대륙 지역에 이제 땅을 사두고 있죠. 이미 많은 이제 일본인들이 땅을 사두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본 사람들이 매입한 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이제 녹는다. 그리고 이상기후, 1년 동안 내려야 할 비가 하루 동안 아니면 2-3시간 만에 폭우로 내려버린다. 그러면 홍수가 일어나겠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해일, 지진, 가뭄 이런 일들은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런 이제 이상기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더 자주 나타나고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핵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에는 12,000기 정도의 핵무기가 있어요.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이 세 나라만 가지고 있는 핵무기만 합쳐도 1만 기가 됩니다. 그 외에 이런저런 나라들이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토탈 12,000기 정도가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 핵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국가와 국가 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쪽이 이제 밀릴 때 그 나라가 모든 것이 상대 나라에게 이제 뺏기게 되었을 때, 전쟁에서 지게 되었을 때 최후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게 핵무기입니다. 그때 이제 핵미사일을 이제 발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뭐 한두 기를 쏘는 게 아니라 수백 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대만, 일본, 우리나라, 미국, 기타 등등 지역에 이제 동시다발로 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온 지구가 이제 이 화염에 핵무기에 의해서 이제 불타게 되겠죠. 그러면 그 핵미사일을 받은 나라도 이제 보복
공격을 하게 되고 이런 이제 양상을 띠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핵무기 미사일을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핵무기는 이제 땅속 깊숙이 있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진이라든지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진동에 의해서 저절로 핵무기가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핵무기는 이제 수백 발, 수천 발 이렇게 이제 모여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폭파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핵전쟁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류 문명이 지구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류 멸망 후에 살아남는 사람들은 80억 인구 가운데 거의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아요. 우리나라 인구만 해도 5,500만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적은 숫자가 살아남는데, 자, 이런 이제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인류 멸망이 찾아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그 삶이 마감이 되지만 각자의 영혼은 파괴가 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육신이라는 이 몸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육신을 잃어버린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가? 죽기 직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식 수준에 맞는 그러한 곳에서 다시 태어나서 전생과 같거나 더 힘든 그런 삶을 또 반복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 멸망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주 행복한, 평화로운, 사랑이 넘치는 슬픔, 고통, 질병, 빈궁함, 결핍, 이런 것과 결별하는 그런 극락,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4개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질병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야기시키고 우리의 생명을 빠르게 또 이제 앗아가는 그런 질병들이 있어요. 특히 암, 백혈병, 그런 이제 큰 불치병과 같은 병들이 다 사라집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다 사라져요. 에이즈도 사라지고 그런 질병은 이미 극복이 이미 다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인류의 힘으로는 그게 힘들지만 다른 이제 초고도 문명을 이룬 그런 외계 존재로부터의 개입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제 그런 엄청난 과학 기술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전수를 받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이런저런 이제 문명을 이룬 존재들이 우리 지구에 오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개입을 해서 그렇게 되는데,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여기까지만 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다른 고도 문명, 초고도 문명을 이룬 그런 존재의 개입이 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오신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환경 오염이 모두 사라집니다. 공기가 참 많이 오염됐어요. 두 번째는 수질 오염되었어요. 그리고 지구가 곳곳이 지금 황폐화되었고, 그렇게 엉망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래 그 상태로 돌아갑니다. 아주 깨끗한 그 상태에 복원된다라는 것입니다. 공기가 산소가 가득하고, 네? 그리고 물은 그냥 강물을 마셔도 되고, 어디 가도 그냥 마셔도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오히려 이러한 물을 마시면 우리 몸에 생명수가 된다는 것. 네? 물은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 물은 죽어있는 물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죽어있는 물을 우리가 이제 정수기를 이용해서 거른다고 해서 깨끗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정수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쩔 수 없어서 불순물을 이제
걸러내기 위해 하는 거지. 그렇다고 뭐 이 정수기로 그러면 이 죽어있는 물이 살아나, 그건 아닙니다. 두 번째, 환경 오염이 사라진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전화기가 사라지는데 사람들이 텔레파시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전화기를 이용을 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렇게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인류 멸망 후, 지구 멸망 후 이제 지구가 리셋된 상태에서는 전화기라는 이런 이제 물건이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동물들과 텔레파시로 소통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아주 사랑하고 있고 애정을 듬뿍듬뿍 두고 그렇게 함께 살고 있는 반려동물들과 텔레파시로 교감할 수 있고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도 다른 사람들과 텔레파시로 소통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이 전화기라는 이런 이제 물건에 우리가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기능이 다 이제 퇴보되었습니다. 퇴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더 다른 차원에 있는 존재들과 또 텔레파시로 소통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4, 5세기에 계신 그런 돌아가신 분들이 있겠죠? 우리 조상분들, 뭐 어머니, 뭐 가족들, 그런 분들과 이제 급할 때 이 텔레파시로 이제 그분들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플레이아디스 이런 이제 행성은 성단은 5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4, 5세기에 있는 존재들과 영혼들과 교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분들은 이제 꼭 필요할 때만 이제 텔레파시로 저승에 있는 영혼들과 그렇게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자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저승에서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전화기가 사라지고 텔레파시로 사람들과 동물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이 가능해진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런 뭐 자동차, 열차, 버스 이러한 이제 대중교통이 사라집니다. 그 대신 마 10으로 아주 빠르게 달리는 그런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게 됩니다. 마 1이라고 하면 1시간 동안 이제 1000km를 달리는 속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마 10이면 1시간에 1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속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달리는 이제 공중에 뜬 채로 다니는 열차를 이용하게 되고, 비슷한 그런 자동차를 우리는 이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늘을 나는 그런 또 작은 그런 자동차를 우리는 또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옮기는 데는 이제 뭐 시간 제약, 공간 제약 이러한 것들이 이제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금세 만날 수 있고 그런 이제 시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아주 근사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자, 이 시대는 언제 온다? 인류 멸망 후 지구가 리셋되었을 때 그때 온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동안 영적 세계에 대한 많은 체험을 했고 영성과 사후세계에 대한 책들을, 아주 특별한 책들을 읽으면서 또 많은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주 특별한 책을 한 권 펴냈습니다. 김도사의 독설2인데요. 이 책에는 이제 영성과 마음 공부, 내면 치유 이런 내용들도 담겨 있고,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엑기스로 담아 두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복된 삶, 그리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제가 아주 강하게 독설 형식으로 제가 담아 두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한책앱에 가입을 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필 사인 제가 담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